Chapter 1.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뭐뭐해를 쓴다.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한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계속될까? 어떤 사람들은 늘 받기만 한다. 대화의 시작도, 만남의 제안도, 관심의 표현도 오직 나만이 한다면 과연 이 관계는 건강한 걸까? 당신이 연락하지 않으면, 전혀 연락이 이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소연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다. 서로 많은 추억을 쌓았고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사이였다. 하지만 졸업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그 친구와 연락이 이어지는구나. 한 번은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았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하지만 상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제야 소연은 깨달았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우린 그냥 남이 되는구나. 그녀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자신의 연락 목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늘 자신이 먼저 연락하는 사람과 내가 먼저 연락을 못해도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연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지워보기로 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연락을 끊으면 다시 연락이 오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을. 그렇게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에게는 먼저 연락이 왔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걸까? 진짜 소중한 사람은 멀어지는 게 두려워 먼저 손을 내민다. 때로는 정신없이 바쁜 날도 있고 일이 많아 연락을 미루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바쁜 와중에도 가끔씩 소식을 전하며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혼자만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 노력하며 자연스럽게 이어갈 것이다. 한동안 연락을 잘 못했어도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연락을 해도 어색하지 않는 사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관계, 그런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연락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런 관계가 아니고 혼자만 연락하고 노력하는 관계라면 이제 놓아주는 것도 용기다. 더 이상 나 혼자 노력해야 하는 일방적인 관계라면 그 에너지를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연락하고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그만큼 소중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다. 늘 당신이 먼저 연락해야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제 놓아줄 때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자. 사랑도, 우정도,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 멀어지는 것이 두렵기에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아라. 그 공허함 속에서 진짜 소중한 인연이 가까울 기회를 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당신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한다면 당신을 아끼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혹은 억지로 이어가기 위한 관계는 당신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깨지는 그런 관계라면 이제 애쓰지 마라. 자연스럽게 서로 함께하는 관계를 선택하라.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더 빛날 것이다. Chapter 2.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 우리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가장 중요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배려한 만큼 상대도 나를 배려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나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점점 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는 종종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려해도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나?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내 잘못이었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의 기대를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이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지진 않을까? 상대가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탁도 들어주고 불편한 관계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절할 줄 아는 것도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 거절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했을 때 멀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어차피 오래가지 못할 관계입니다. 셋째, 나를 먼저 존중하기.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배려가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나를 다그치다 보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더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남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나의 감정을 우선하고 나를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불필요한 희생은 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소중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남는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4가지 습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기.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기. 나를 먼저 존중하기. 진짜 소중한 관계를 알아보기.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하고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세요. Chapter 3.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만날 때마다 이유 없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내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한 뒤엔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를 지치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이래서 안 돼. 넌 그걸 몰라서 그래.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둡게 보고 자신도 불행하지만 그 불행을 타인과 공유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고 당신의 시선마저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됩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둘수록 당신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 말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나누고 싶으면 아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가끔 연락이 닿아도 오로지 본인의 고민을 늘어놓으며 들어주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늘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세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넌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그거밖에 못해?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기뻐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한 비교와 비난으로 당신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외롭거나 심심할 때, 그들은 당신을 친구처럼 대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어떨까요? 당신이 위로받고 싶을 때는 그들이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줄까요?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항상 베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만날 때마다 피곤한 기운을 주는 사람.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과 만난 후엔 늘 기분이 가라앉고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의 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늘 피곤한 기운을 내뿜으며 어떤 사람은 늘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 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반대로 만날수록 무겁고 지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좋은 관계란 서로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며 헤어지고 나서도 따뜻함이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모두에게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관계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Chapter 4. 당신도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때때로 이 친밀함을 이용해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등으로부터 심리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사랑이나 관심으로 포장되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지배하여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만드는 조작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은 은밀하게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든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의 시선과 의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연인, 가족, 직장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의 유래를 보면 1938년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비롯되었다. 연극 속 남편은 아내를 조종하기 위해 집안의 가스등을 희미하게 만들고 아내가 이상함을 느낄 때마다 그런 일은 없었다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반복되는 부정과 조작 속에서 아내는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며 정신적으로 무너져 간다. 이러한 심리 조작이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연극의 제목에서 따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가스라이팅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과하게 의심하게 만든다. 상대방이 말한 것과
실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너 너무 예민해. 기억을 잘못한 거야. 같은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인식을 흐리게 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믿도록 유도한다. 점차적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려 상대방의 통제를 받아들이게 만든다. 가스라이팅은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식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복되는 심리 조작을 겪다 보면 점차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가스라이팅을 당할 경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가스라이팅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첫째, 자신의 감정을 믿기. 상대방이 의심을 심어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자. 내가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해보자.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둘,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전문가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셋,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 상대가 모순된 행동을 보일 때 이를 기록하면 심리적 조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날짜별로 상황을 기록하여 비교해보면 상대방의 조작 패턴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네. 상대방과 거리 두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가능한 한 심리적,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조작하려고 한다면 해당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다섯, 전문가의 도움받기.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가스라이팅에 영향을 받은 경우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에 의존하게 된다. 과거에는 자신이 당당했던 일들도 이제는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게 느껴진다.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상대방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감정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느낀다면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위에서 제시한 대처법을 실천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가스라이팅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조작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소중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Chapter 5. 의되지 않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의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기대를 우선시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희생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의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균형 속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관계에서도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이며 타인의 평가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양보와 희생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욕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세요.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해보면서 점점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며 타인이 대신 결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넷, 관계에서 불안을 줄이는 법. 상대방의 애정 표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확인하려 들면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애정은 확인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 비교에서 벗어나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나는 나만의 가치와 매력을 가진 존재이며 상대방이 나를 선택한 이유도 나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관계의 모든 책임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변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일곱, 솔직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말고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덟,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다 보면 작은 실망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홉, 나만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만의 목표, 취미, 꿈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없이도 나 자신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열, 관계는 갑과 을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애든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모든 인간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을의 위치에 머물며 상대방에게 휘둘리기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맺는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